안녕하세요. 눈꽃방송 2부인데요. 좀 보충을 좀 할 게 있어요. 뭐냐. 아무리 얘기해도, 비트코인이라는 나무를 보는 사람들은, 이해 못할 이야기들을 저는 5년 전 이미 이 책에다 써놨어요. 인공지능과 미래 인문학. 이 책에 제가 그 블록체인에 대해서 쓴 이 부분만 좀 다 찾지는 못할 것 같고 서문에 있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가치 이동의 초전도 시대가 오는 것이 블록체인 진화 2단계이다. 1단계는 대한화폐. 현재 암호화폐가 블록체인 혁명의 1단계예요. 2단계는 화폐의 실종. 그러니까 1단계 대한화폐에서 화폐의 실종 단계로 가요. 무슨 얘기냐면은 지갑 없는 사회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단계 화폐의 실종이 뭐냐면 한 6개월 전이었나 1년 전에 전 세계 주요 7개국 중앙은행장이 회동을 했어요. 비밀리에. 비밀은 아니죠. 이미 뉴스에 나올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그때 그 은행장들이 협의를 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 전 세계 디지털 화폐를 통합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로. 무슨 얘기냐? 전 세계 은행, 카드 전부 다 디지털 화폐로 만든다는 얘기예요. 이게 화폐의 실종이에요. 지폐라든가 그 동전 같은 것이 실종되기 시작하는, 중국에서 이미 시작했듯이 그게 블록체인. 이게 블록체인이 없으면 이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지금 블록체인하고 비트코인의 운명은 달라요. 블록체인은 점점점 진화해가는 것이고 비트코인은 대한화폐 1단계에서 2단계 화폐 실종 단계로 넘어가는 사이에서 제가 이 책에 뭐라고 썼냐면 5년 전 원고입니다. 비트코인은 10분의 1로 조종된 다음에 디지털 화폐에 합병될 것이다 라고 썼어요. 5년 전에. 자, 10분의 1이면 어떤 가치의 10분의 1이 될까요? 지금 5천만 원의 10분의 1이 될까요? 그게 아니라 거래 평균가의 10분의 1. 그러면은 대략 제가 보는 거는 800만 원에서 2천만 원 사이의 10분의 1이기 때문에 얼마야? 10분의 1이면은 100만 원의 10분의 1이 10만 원이죠. 그러니까 대략 100만 원 전후로 조정이 합병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지금 5천 원이 50분의 1로 조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2단계 블록체인 2단계 화폐 실종. 이건 그냥 이건 미래를 분석할 수 없다 그랬죠. 제가 미래는 영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제가 이제 화폐의 역사를 알기 때문에 알고 이제 또 이번에 그건 이게 왜 이제 저는 그 시점을 세계 디지털 화폐 중앙은행들이 움직이는 시점을 6, 7월로 보고 있다. 올해 6, 7월로. 근데 이 전망은 이미 1년 반 전에 나온 전망이고요. 1년 반 전에 저는 이미 이 상황을 유튜브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그 디지털 화폐가 전 세계가 통합으로 움직이는 때가 온다. 본 적이 있고. 자, 블록체인 3단계가 이제 직접 민주정치. 그래서 이 직접 민주정치하고 기본소득은 블록체인 2단계 화폐가 실종, 디지털 화폐가 되면서 기본소득이 동시에 진행되는데 굉장히 정교한 핀셋 지원을 하려면은 화폐가 디지털 화폐로 전환돼야 되는 측면이 있다고 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전 세계 은행장들이 디지털 화폐로 전환하는 것이 빨라지는 겁니다. 뭐 때문에 빨라졌다고요? 코로나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됐다. 몇 년을 건너뛴 거라고 지금 보통 보냐면 5년. 4년에서 5년을 앞당겨 버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가 디지털 화폐가 되는 것도 굉장히 빨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측을 6, 7월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그때 안 되면은 안 되면은 말이 안 돼요. 안 되면은 말이 안 돼. 왜냐면은 세계 경제가 돌아갈 수가 없어요. 지금 굉장히 그러면은 완전히 파국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4단계가 만물망인데 이제 지구가 가이아가 되는 것이 이제 블록체인의 목적이에요.
자, 화폐의 목적은 뭐죠? 물물 교환의 이제 가치 전도, 가치 이동을 편하게 한 것이 화폐였어요. 그것이 화폐의 목적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비트코인이 출발한 것 목적이 뭐죠? 가치 이동의 초전도. 비트코인은 가치를 저장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가치 이동 수단으로 출발했던 그 근본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근데 전 세계가 가치 이동 수단을 비트코인보다 훨씬 편리한 디지털 화폐로 전환하는 시점이 제 느낌으로는 올해 6, 7월이라 이거예요. 얼마 안 남았어요. 자, 또 비트코인 얘기를 제가 비트코인과 블록체인 기술은 4차 산업혁명이 진화해가는 과정인 인공지능과 인터넷을 결합해 만물 인터넷 IoE와 나노 기계들의 결합으로 생기는 훨씬 더 거대한 가이아적 초인공지능이 만물과 에너지의 흐름을 가치 평가하고 가치 교환을 하도록 발전해가는 방향에서 잠시 선보이는 매우 초보적 수준의 상징적 화폐 시스템이다. 이게 비트코인이에요. 자, 따라서 비트코인은 앞으로 발전해갈 블록체인 혁명의 1단계에 불과하다. 비트코인의 가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발전된 블록체인망에 인수합병되듯 흡수될 것이다. 제가 어디다가 이게 10분의 1로 된다고 쓴 것 같기도 한데 이 제가 퇴고하면서 수치를 넣는 건 좀 너무 위험하지 않나? 그러면서 수치를 뺐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인수합병 될까요? 내가 썼는데. 그리고 이제 블록체인 협치 거버넌스, 정치까지도 바뀌게 된다. 이런 얘기를 여기다 썼고, 또 한번 내가 어디다가 블록체인 썼나 한번 찾아볼게요. 아직 지금 좀 못 찾고 있는데, 이 책의 분량이 많다 보니까, 실험실의 쥐 이야기를 먼저 해드릴게요. 제가 이 얘기를, 대략 거의 저는 10년 전부터 이 암호화폐에 대한 암호화폐의 그 목적과 왜 암호화폐가 실험실의 쥐인가 이 얘기를 10년 전부터 들었는데, 자, 실험실의 쥐 이론이 있어요. 뭐냐? 왜 그러면은 세계 거대 금융권 큰 손이 이 비트코인이 이렇게 유통되는 걸 냅두냐? 왜? 실험실이 쥐니까 냅두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실험이 끝나면 어떻게 되죠? 그 쥐들은 딴 데로 가거나 다른 연구실로 보내면 되는 거죠. 뭐냐? 여기서 실험 유효성이라는 게 있어요. 유효성 개념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저기 과학계에서 사례 연구를 할 때, 예전에 제가 이거 얘기한 적이 있는데, 당신은 여러 사람을 상대로 연구한 걸로 쳐준다. 그게 약 126명이에요. 120명 정도예요. 그러니까 120명 이상의 사례 연구를 하지 않으면 연구가 됐다라고 쳐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정확한 시각을 갖고 싶다면 비트코인의 방송만 120개를 보면 안 되고 60개는 비트코인이 망할 거라는 방송을 보셔야 되고 60개는 잘 될 거라는 방송을 보셔야 되고. 근데 가급적 120명의 주장을 다 들으면 좋죠. 왜? 그거는 당신은 과학적으로 확증 편향이 아니라 나름 점검을 했어 라고 인정받는 명수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120명이라는 거예요. 120개의 관점을 당신은 들은 적이 있냐는 것이죠. 120개의 관점이에요. 여기서 어떤 약물이 이제 효과가 있는가, 백신이 1차 임상, 2차 임상, 3차 임상 이렇게 있듯이 그 명수를 늘려 가는데 이게 1차가 120명 이상이거든요. 자, 그런데 실험실의 쥐 이론이 뭐냐? 이거예요. 이거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던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비트코인이든 알트코인이든 이더리움이든 상관없어요. 그런 코인으로 새롭게 형성된 코인으로 돌아가는 유통량을 세계 금융권은 몇 %까지 실험실에 쥐로 볼 것이냐라는 이론이단 말이에요. 그게 전 세계 통화량이 맥시멈이 전 세계 통화량의 1%예요.
1%. 지금쯤 아마 되지 않았나요? 모르겠어요. 그거는 나무예요. 저는 숲을 지금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전 세계 암호화폐 통화량이, 전 세계 통화량이 제가 30경이라 그랬죠. 30경. 그러면은, 아무튼 100경으로 또 확대해 볼 수도 있어요. 1경이 됐느냐는 거예요. 암호화폐의 그 전체 통화량, 세계 통화량이 막 오가는 게 1경 또는 30경으로 했을 때 3,000조죠. 3,000조. 3,000조일 거예요. 1%가? 아무튼 그거 알아서 계산하시고. 그러니까 그 세계 통화량의 1%를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전 세계 통화량이 1%가 넘는 건 절대 안 봐준다예요. 안 봐준다. 이게 실험실의 G이론이에요. 왜? 그 실험이 끝났다라는 거죠. 1차, 2차 임상까지 끝났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자, 만약에 약품이 약물이다. 그러면 지금 백신이다. 코로나 백신이다. 그러면 1차, 2차, 3차 임상을 할 텐데 지금 3차 임상은 아무 국가도 못하고 있고 지금 현재 상태가 2차 임상 상태인데 원래 약물이라는 것은 3차 임상을 거친 다음에 유통되는 게 정석인데 너무 급하다 보니 세계 경제가 이 백신을 1차 임상만 하고 지금 접종을 시작하고 있는데 제가 전부터 코로나 시작할 때부터 말씀드렸어요. 바이러스는 백신이 없다. 바이러스는 백신이 나올 수가 없다. 왜? 변이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변이 바이러스 속도. 이거는 과학계의 정설이에요. 과학의 초보자도 아는 이론이에요. 이거는. 바이러스는 백신이 없다. 감기는 예방약이 없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백신이 또 새로운 어떤 경제적인 호황을 가져올 거라고 믿는 사람들은 과학의 기본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거는 선전이야, 선전. 선전선동이야.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호황이 올 거라고 믿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선전선동이에요. 백신 때문에 좋아질 거다, 이거는. 과학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 얘기예요. 잠시만 찾아볼까요? 그렇지. 그래서 곧 실험이 끝난다는 거예요. 암호화폐 실험이 끝나. 2단계로 넘어가요. 그 2단계가 뭐예요? 디지털 화폐예요. 디지털 화폐는 전 세계 어느 시장에서도 쓸 수 있는 암호화폐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비트코인이 훨씬 불편해진다고요. 비트코인보다 100배 편한 화폐가 등장을 한다 이거예요. 그게 지금 몇 달 안 남았다는 거예요. 자, 제가 왜 제 그림 투자를 고리방주라고 했느냐. 20년의 고난기는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책에 썼네. 블록체인 세상이 오기 전에 과도기 위에 자본이 없는 사람들은 지옥과 같은 터널을 지날 각오를 해야 한다. 지금부터 지갑을 닫고 가난하게 사는 내공을 기르자. 근데 다들 지갑이 없는 사람, 여기서 지갑을 닫아야 돼. 그러면 20년 동안 버티려면 얼마가 있어야 돼요? 20년 동안. 자, 20년 동안 버틸 자금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고리 방주에 타라는 겁니다. 고리들 방주에. 진짜 방주가 될 거니까. 그것이 이제 파블과 버블의 차이죠. 그림에는 인정받는 그림일수록 버블이 없어요.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이 하나 있어요. 제프 군수의 풍선으로 만든 강아지. 그 얼마에 팔렸죠? 1,056억. 그러면 수수료를 붙이면 1,200억 정도에 팔린 겁니다. 제프 군수 60대인가 그래요. 60대 후반. 살아있는 화가예요. 살아있는 화가가 1,200억에 자기 작품을 파는 시대예요. 이 시대가. 제가 모나리자의 가치를 얘기했을 때 지금 모나리자 보험료가 더 올랐거든요. 가치를 예전에 처음에 오랜만에 제가 처음에 한 6조 8조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 방송한 초창기쯤에 중간에 조사해 보니까 40조로 올랐다는 거예요. 모나리자가. 얼마 전에 검사해보니까 60조로 올랐어요. 계산해 보니까 보험료로 계산 산정을 하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60조짜리 그림이 있어요. 제 그림 지금 현재 1억이에요. 그냥 평균 100호가.
예. 그러면 제 그림이 버블이라고 치고 제 그림이 조 단위까지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10,000배잖아요. 그게. 근데 10조 넘어버려요. 제 그림 제 그림 버블이 터지는 걸 여러분들이 살아서 못할 가능성이 많아요. 터지지도 않겠지만. 왜냐면 화가가 나이 들수록 또는 사라질수록 그림 값은 더 올라가니까. 그게 버블과 파블의 차이다. 이왕 시작한 김에요. 제가 쓴 책에 꼭 블록체인이 아니더라도 뭐 로봇 이야기라든가 이런 거 한번 읽어드릴게요. 좀 자기가 5년 전에 쓴 책을 다시 읽는 재미 아세요? 내가 5년 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 이런 생각을 했었어? 까먹어 버리거든요. 5년 전에 자기 생각은 흘러가 버렸기 때문에 까먹어 버리거든요. 자, 불행하게도 아니. 지금의 학부모 세대들은 지금이 좋은 얘기다. 불행하게도 지금 학부모 세대들은 지금이 40억 년 또는 5만 년 만에 오는 역사의 전환기라는 점을 잘 모르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현재 이 디지털 전환기가 블록체인으로 넘어가는 이 문명의 전환기는 지구상에서 과거에 고대 문명이 있었다고 치고 10만 년 전에 그렇다면 5만 년 만에 오는 변화예요. 지금 이게. 그러면 30년 경험자가 5만 년 만에 오는 변화를 예측할 수 있어요? 자기가 살던 대로 그럴 거라고 예측한. 여러분 폼페이의 화산, 베수비우스 화산, 폼페이의 화산 밑에 지금도 거대 도시가 형성됐어요. 그런데 거기 뒷산에 뭐 이렇게 가보면은 화산재로 덮인 유적이 있는데 사람들이 거기 살아요. 왜 그러죠? 화산 폭발 주기가 100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세대가 지나가 버리면 이것도 예전에 다 제가 책에서 본 내용인데 이런 연구가 있어요. 아주 화려한 뭐 아틀란티스나 뮤 문명이 있었어요. 근데 거대 지진으로 붕괴를 해버렸네. 그래서 이제 아시아로 이주를 한 거예요. 이제 그 대서양하고 태평양에서 이제 배를 타고 겨우 살아남았어. 그래서 이제 아시아로 와서 새로운 문명을 건설해야 되는데 도구가 없는 거야. 조금 있었겠지. 그 배에서 가져온 그 당시에 만약에 로봇이 있었다 그러면은 자 로봇을 데리고 탈출했겠죠. 그 고대 문명에서. 근데 실제로 로봇을 데리고 탈출한 그런 기록도 있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플라톤에 대해서 썼죠. 아무튼 그 플라톤 시대의 기록에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저는 원문을 찾아보지는 못했고 이렇게 책과 책으로 그 이야기가 전달되는 것만 봤기 때문에 증거는 찾을 수가 없는데 원문을 그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런 이야기 있다는 것만 그냥 감을 잡으면 되지. 이렇게 나옵니다. 예전에 밥을 먹지 않는 노예가 있었는데 그것이 병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고장난 걸 병이 들었다고 하죠. 고칠 수가 없었다라는 기록이 나와요. 그럼 폐기처분되는 거죠. 고칠 만한 기술이 없죠. 공장이 없잖아. 카센터가 없는데 어떡할 거야. 자동차만 들고 피난을 갔어. 근데 카센터가 없어 이제. 그냥 야생이야. 한번 고장나면 못 고치는 겁니다. 엔진오일만 떨어져도 안 되는 상황인데 기름 팔 거예요? 기름 새로 파서 엔진오일 만들 거예요? 그런 기록들이 고대에 있어요. 그 문명의 몰락을 상징하는 그런 내용들이죠. 지금 시대가 엄청난 시대라는 거죠. 자, 인간의 노동은 모두 예술이나 취미나 유희가 되며 프로나 노동이라는 개념은 모두 인공지능 로봇에게 넘어갈 것이다. 로봇의 어원은 노예이다. 지금 로봇이 최고의 전문가가 되어가듯 예전에도 전문가는 노예 중에 있었다. 여러분, 기술자가 우리나라 중인이었잖아요. 그죠? 고급 과학기술 장영실. 더 고대로 올라가면요. 기술자가 노예였어요. 노예. 그러니까 이런 문명사를 알면 지구의 문명의 흐름이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그대로 회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최고의 전문가들은 귀족이 아니었고 노예였는데 노예 같은 삶을 살면서 자기 그 역할을 하고 대접도 못 받고 그랬단 말이죠. 인간 대접을 못 받았죠. 근데 인간 대접을 받을 필요가 없는 로봇 전문가의 시대로 다시 가는 거예요. 좀 더 다른 형태이긴 하지만 개념이 다시 그 과거 고대로 돌아가는 그런 느낌인 것이죠. 제가 여기서 이렇게만 공유경제에 대해서 공유경제는 4차 산업혁명이 완성된 경제적 천국으로 가는 힘든 과정을 견디는 노아의 방주와 같다. 제가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참 많이 고민을 했었다는 거죠. 근데 인간의 이기심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공유경제가 너무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공유지의 비극을 공유지의 희극으로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를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을 했고 저는 제 그림이 그것을 할 수 있다라는 느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 그림 투자, 주식 투자를 고리방주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노아의 방주가 아니라. 테슬라와 관련된 얘기 좀 나오네. 취업이 어려운 요즘 청년들은 차량 구입이 어려워서 아예 운전면허를 따지 않으며 고령 운전자들도 무인 자동차를 기다리고 있다. 무인 전기 자동차는 그래서 굉장하게 제가 이 책에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 자 문제는 무인차는 진입장벽이 너무 낮다는 거예요. 그래서 테슬라를 없애버려도 이 지구상에서 테슬라보다 좋은 무인차를 공급할 수 있는 가능성이 무한대로 열려 있어요. 테슬라 하나쯤 없어도 된단 말이에요. 이 지구상에서. 대체 가능성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 또 길어질까봐 아마 이 인공지능과 미래인문학 책에서 제가 기억에 남는 어떤 굵직한 게 있다면 진정한 부의 원천 4가지예요. 그 부분만 읽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그냥 아직 못 찾고 있어요. 근데 페이지 넘기다가 재밌는 구절을 발견했어요. 필자는 인공지능 로봇 시대는 대다수의 사람들을 비경제권으로 내몰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요즘 기업들이 추구하는 가성비의 특성과 진화를 잘 보자. 그 방향은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성능은 좋아진다. 부익부가 지속되면 대다수 사람들은 지갑이 얇아진다. 그래서 더욱 가성비에 매달리게 된다. 이런 경향이 계속된다면 기업은 마진이 줄어들게 된다. 소수의 부자들에게 물건 몇 개 팔아서는 기업이 유지되지 않기에 소비력이 거의 없는 사람들이 지갑까지 열게 하다 보면 가성비는 무한대로 좋아지면서 가성비 무한 경쟁을 견디지 못한 기업은 도산하게 된다. 여기서 이제 창업 방향, 저도 이제 창업 방향을 이렇게 잡은 거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청년이라면 창업을 생각할 때 가성비를 높이는 연구를 하되 자기 기업의 존재 이유를 행복을 전하려 할 뿐 돈을 벌 목적은 잊어버려야 기업 생존율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창업은 내가 어떻게 우리 이 기업의 존재 이유 자체는 인류의 행복이다. 이렇게 잡아야지 안 망한다는 거예요. 가성비 해가지고 돈 벌어야 좀 망해요. 무조건. 왜? 그 가성비 무한 경쟁을 견딜 수가 없어요. 인공지능 로봇, 3D 프린터 뭐 여러 가지로 견딜 수가 없다는 것이죠. 찾았는데 220페이지가 있네요. 실질 가치의 원천은 천지인이다. 구체적으로는 하늘의 별들과 태양, 천본. 그 천본이 만드는 에너지와 기후, 그 다음에 지구에 있는 물질, 이게 지본이죠. 그러니까 물질과 천지의 그 에너지가 만나서 생긴 생물, 그 생물 이후에 출현한 창의적인 두뇌를 가진 사람의 두뇌, 이게 인본이죠. 이것이 바로 진정한 부의 원천이다. 에너지, 물질, 생명, 창의성. 이거 4가지가 부의 원천이에요.
모든 부는 부의 원천의 교집합을 절대 떠날 수가 없어요. 부의 원천의 교집합을 떠나면 사라져요. 자, 4가지 교집합을 한번 생각해봐요. 첫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에 에너지가 있는가? 인간의 열망도 에너지로 넣으세요. 계산해보세요. 2번째, 물질이 있는가? 만질 수 있는 물건이 있는가? 2번째. 3번째, 생명. 그 자산에 참여하는 인간도 생명이니까 생명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나머지 창의성. 이 창의성은 뭐냐면은 암호화폐 대단한 아이디어였잖아. 그게 아니라 창의성이 계속 생성되는, 샘물처럼 생성되는 요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이 4가지 교집합에서 비트코인은 물질하고 창의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새로운 코인을 만들잖아. 세계중앙은행의 협의체가 만든 디지털 화폐가 왜 더 창의적일까요? 왜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을까요? 자본이 많잖아요. 창의성은 질에 의해서도 나오지만 양에 의해서도 나오는 게 창의성이에요. 절대 암호화폐, 비트코인은 디지털 화폐를 이길 수가 없어요. 전쟁 해보지도 못하고 끝나요.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항상 자기가 가진 부와 자산을 생각할 때 이 4가지 교집합을 항상 에너지, 물질, 생명, 창의성. 그런데 앞으로의 자산은 에너지, 물질, 생명, 창의성에서 후반부, 그러니까 생명과 창의성에 더 몰리게 되는 거죠. 생명하고 창의성. 그게 바이오라던가 4차 산업혁명에서 우리가 올 수 있는 그 VR 같은 거, 가상현실 같은 거. 그런 것에서 더 창의성이 빨리 돌아가니까 그 레디 플레이 원의 오아시스 같은 그렇게 이제 생각해 보시면 되고 미래 창업에 제가 7가지 성공하는 방법 이런 것도 제가 여기다 써놨는데 아무튼 못 찾겠고요. 자, 제가 생명하고 창의성으로 경제가 넘어간다 그랬죠. 근데 생명 분야에서 237페이지인데 이 챕터가 나노바이오 블록체인이라는 챕터예요. 3D 프린터 얘기 막 나오고. 자, 나노바이오 분야에서의 그 창업과 연구 방향에 대해서 제가 3가지로 정리하는 부분이 있어요. 미래에 대한 적확한 생각의 틀, 패러다임을 다양하게 설계해 보기 위해서는 과거를 더 연구해야 한다. 과거에 인간들이 무엇을 즐겼고 어떤 도구를 썼으며 어떤 집에서 살아왔고 누구랑 놀았는지를 연구하는 문화인류학적 지식을 갖고, 이게 첫 번째. 과거의 즐거움 중에서 현대의 인간들에게 결핍된 것들을 본다면, 과거의 인간들이 막 이걸 하면서 놀았는데 현대에 그게 지금 사라졌어. 그럼 다시 등장할 거란 얘기거든. 그걸 본다면 전 세계적으로 히트할 기술을 만들 수 있다. 인간은 뭔가 한번 즐겼던 것들을 원초적으로 기억하고 있으며 먼 조상이 가진 과거의 역사는 미래에 다시 기술적으로 재현된다. 제가 어제 그 영상에서 200만 년 전, 600만 년 전 얘기가 끊어졌는데 그 얘기가 뭐냐면 그 미술의 역사 책을 보면은 600만 년 전에 동굴 속에 있던 장식품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 얼굴 모양을 한 조약돌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인간에게 그 자기 집안에 뭔가 예술품이나 장식을 하고자 하는 욕구는요, 동물들도 있어요. 동물들. 그게 바우어세예요. 그러니까 너무 오래된 역사는 이 그 장식의 역사가, 미술의 역사가 그렇게 600만 년이. 여러분, 비트코인의 역사가 600만 년이 됐나요? 미술품의 역사는 600만 년이라는 거예요. 원숭이들도 새들까지 따지면
몇십억 년이에요. 몇십억 년. 장식 그 미술품 미술의 그 역사가 그 패턴을 보자면 그래요. 그러나 요즘 시대 신기술의 역사는 그렇게 길지가 않죠. 자, O2O를 제가 굉장히 여기서 강조를 했고요. VR, 가상현실 굉장히 강조했고. 만물망 시대에는 실제와 가상의 가치가 역전된다. 마치 책보다 휴대폰을 더 보는 것처럼 현실보다 가상현실을 더 찾게 된다. VR 플랫폼은 선점할 필요가 있다. 자, 둘째. 문화인류학적 지식은 이제 지역별 인간들의 역사를 진화심리학적으로 구분하는 단계로 자연스럽게 넘어가야 한다. 좀 길고요. 그러니까 진화심리학이 문화인류학적 지식과 진화심리학 지식을 갖춰야만이 어떤 다음에 우리 인류들이 뭘 즐기게 될지를 알게 되는 거거든요. 자, 두 번째 넘어가고 세 번째. 도구나 기구나 물질에도 생명이 있으며 스스로 진화의 욕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다. 인간이 도구를 개량해 간다고 보는 것보다 도구와 기술이 생명체여서 스스로 진화하기 위해 사람을 이용한다고 보는 상상력이 필요하다. 이런 상상력은 두뇌로 오는 영감에 대한 민감성을 만들고 블록체인과 인공지능 진화의 원동력이 된다. 자, 무슨 얘기냐? 지금 여러분이 가진 자산, 비트코인이 됐든 주식이 됐든 뭐가 됐든 자,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은 궁극의 유토피아가 온다면 이라는 생각을 꼭 하셔야 돼요. 궁극의 유토피아, 즉 지구 현재 문명에서 3000년이나 앞선 문명에서는 돈과 주식과 부동산이 어떻게 될까? 를 상상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그 미래가 금방 펼쳐지거나 아니면 반드시 그 방향으로 갑니다. 반드시. 제가 바이오 쪽에서 이 세 가지를 썼네요. 그래서 로저 펜로즈의 마음의 그림자, 즉 미세소관,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은 어디에 존재하는가, 뭐 이런 우리의 의식은 어디에 있는가 이런 얘기까지 나오네요. 여기. 자, 뒷부분에 6가지 함정 지금 찍힐려나 모르겠는데 1번 자승자박 다이덜러스 콤플렉스, 2번 곡고화과 메두사 콤플렉스 다이덜러스 메두사, 아전인수 프로크루스테스 콤플렉스, 사상두각 시지푸스 콤플렉스, 도견상부 키클롭스 콤플렉스, 호사다마 마이다스 콤플렉스. 381, 382페이지에 있고요. 지금 사상누각 콤플렉스. 이 함정을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사상누각. 그 다음에 이제 확증 편향이라는 게 프로크루스테스 콤플렉스예요.